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래소 앱이 먹통이면 그 순간부터 손이 떨립니다. 한국에서 해외 거래소 차단이 현실이 되면 내 자산이 화면 안에 있어도 꺼내는 길이 닫힐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겟을 쓰는 분들은 지금이 가장 민감한 구간입니다. 오늘은 접속되는데 내일은 막히는 식으로 문이 닫히면 그때는 이동 버튼을 눌러도 이미 늦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동시에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업데이트가 막힌다는 건 단순 불편이 아닙니다. 보안 패치가 끊기고 기능이 낡아지면 출금 과정에서 오류가 나거나 인증이 꼬일 확률이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건 다음 단계입니다. 앱이 남아 있어도 접속 자체가 제한되면 자산은 그대로인데 출구만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옮겨두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줄여서 FIU 기준으로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기존 이용자분들은 빠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앱을 지우면 다시 설치가 막힐 수 있고 그대로 두면 업데이트가 끊겨서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아예 개인 지갑으로 빼서 통제권을 손에 쥐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막막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어려우니 시작부터 걸려 넘어지고 외부로 들어가려 해도 제한이 걸리면 화면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차단의 큰 원인은 첫째, FIU 미신고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신고가 안 된 해외 거래소는 규제 레이더에 걸리고 그 다음은 제한 조치가 따라붙기 쉽습니다. 둘째, 구글 정책과 연결됩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세금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과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크고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당국이 강하게 나서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이용자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현실적일까요?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할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힌 순간부터는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방향을 안전적으로 봅니다. 거래소가 막혀도 지갑은 내가 키를 쥐고 있어서 문이 닫힐 때 같이 갇히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으로는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동할 거래소를 정할 때는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같은 실사용 조건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우회 접속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VPN을 쓰면 접속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속도 저하와 보안 리스크, 법적 리스크를 함께 안고 가는 길입니다. 더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앱을 삭제한 뒤 재설치가 막혀버리면 다시 들어갈 문이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는 마지막 카드로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물 위주라 해외 퓨처스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체감이 큽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에서는 수수료가 몇 번만 쌓여도 수익을 갉아먹어서 수수료 구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추후 세금 부과가 예정된 흐름이라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만으로 해결하는 선택은 추천하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곳이 아니라 사용 조건이 맞는 곳 중심으로 추렸습니다. 공통점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 옮겨가는 분들도 메뉴를 헤매지 않게 구성된 곳들로 골랐습니다. 또 수수료가 저렴한 편인 곳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5곳의 장단점과 이동 경로, 핵심 정보는 고정 댓글에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할수록 여기부터 보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빠릅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건 방향 감각과 타이밍이고 그 중심에 롱과 숏의 판단이 있습니다. 선물 단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기준 없이 들어가면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매매는 기술보다 규칙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규칙은 레버리지를 낮게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의 흔들림으로 청산이 가까워지면 차트를 못 보고 공포만 보게 됩니다. 단타는 하루 종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겹치는 순간에만 짧게 들어갔다가 빠르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차트는 큰 방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진입 자리를 찾는 순서가 안정적입니다. 방향이 맞아야 같은 신호도 훨씬 잘 먹힙니다. 예를 들어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에서 추세를 확인하고 15분 봉이나 5분 봉에서 타이밍을 잡으면 초보도 진입 전에 손절 라인을 먼저 정해두면 손이 덜 흔들립니다. 손절을 늦추면 작은 손실이 큰 손실로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절도 비슷합니다. 욕심으로 더 끌고 가기보다 계획한 구간에서 챙기면 계정이 오래 버팁니다. 롱과 숏은 방향 선택이고 진입 신호는 그 방향 안에서의 타이밍입니다. 둘을 섞어 생각하면 결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타이밍을 잡을 때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를 함께 대조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한 가지만 보고 밀어붙이면 흔들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제 롱서쇼색의 개념부터 다시 잡고 실제 신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를 것 같다라는 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들어가는 순간이 어긋나면 맞는 방향에서도 흔들리며 손절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머리에 박아야 합니다. 개념이 정리되면 차트가 말하는 신호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매수 베팅입니다. 상승 흐름의 파도에 올라타서 위로 갈 때 수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하락 베팅입니다. 미끄럼틀처럼 내려갈 때 속도를 이용해 수익을 잡는 개념입니다. 롱을 고려하는 첫 단서는 차트의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구조가 이어지면 시장의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조정이 와도 이전 저점 근처에서 다시 밀어 올리는 힘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은 롱에게 유리한 발판이 되기 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초보도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대표적 상승 신호입니다. 골든 크로스는 단독 신호라기보다 분위기 전환의 깃발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그 위에서 지지받고 거래량이 붙으면 신호가 더 단단해집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발자국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같이 늘면 참가자가 늘었다는 뜻이라 상승의 신뢰도가 커지고 롱 근거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얇아지면 허공에 떠 있는 상승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롱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확인을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뉴스 확인도 필수입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위로 당기는 힘이 됩니다. 호재 뉴스가 나올 때는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차트 신호와 함께 맞물리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롱을 잡는 쪽이 안정적입니다. 호재가 뜬 날은 급등 후 급락처럼 위아래로 심하게 휘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믿기보다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를 같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숏 신호를 보겠습니다. 숏을 생각하는 첫 단서는 하락 추세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짧아지면 아래로 끌리는 힘이 강해진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작은 반등이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이전 고점을 못 넘고 꺾이면 그 구간이 숏에게 유리한 자리로 자주 변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하락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온 뒤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이 이어지면 시장이 아래 방향에 더 확신을 실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숏 판단이 더 편해집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진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키웁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숏의 바람을 더 세게 만듭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는 공포를 키워서 가격을 아래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고 달릴 때보다 뉴스와 차트를 함께 볼 때 실수가 줄어듭니다. 재료가 나쁜데 억지로 롱을 잡으면 손절이 잦아지기 쉽습니다. 규제 뉴스는 예고 없이 떨어지는 날이 많습니다. 포지션을 크게 들고 오래 방치하면 한 번에 급락에 흔들리니 단타는 짧게 확인하며 가져가는 흐름이 유리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 보조 지표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여줍니다. 70 이상이면 과열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RSI만 보고 바로 들어가면 함정이 있습니다. 추세가 강한 장에서는 70 위에서 오래 버티기도 하니 추세와 함께 결합해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읽는 데 도움됩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히스토그램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보면 롱과 숏의 타이밍이 더 또렷해집니다. 맥디가 꺾이는데 가격이 억지로 올라가면 힘이 빠지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무리한 롱보다 숏 가능성을 더 냉정하게 보게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범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는 구간은 큰 움직임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서 준비 자세를 잡기에 좋습니다. 상단 밴드를 강하게 뚫고 안착하면 상승이 가속되기도 하고 하단 밴드 아래로 밀리면 하락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밴드 반응은 진입 근거를 보강해줍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할 때 잡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분명할 때 잡는 원칙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추세의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한 방향으로 겹칠 때만 손이 가볍게 들어갑니다. 신호가 흩어질수록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다시 비트겟 차단 이슈로 돌아오면 지금은 대응 속도가 생존을 가릅니다. 업데이트가 막히고 접속이 제한되면 그때는 방법을 찾을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사는 가능한 빨리 옮길 길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든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든 내 자산의 통제권을 내 손으로 가져오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비교해둔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동하는 분들이 몰리는 이유도 그 실사용 조건 때문입니다. $100 이벤트 포함 여부, 수수료 구조, 가입 절차, 이동 팁은 고정 댓글에 모아두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정리해둔 상태입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